자, 44번부터. 이거는 짭이에요, 짭. 찐이 아니에요. 자,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로 시작하는 녀석입니다. 자, 이 아이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에서 탄생한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한 값은 플러스 1이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값은 1입니다. 얘는 오메가의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저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이들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저 상태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먼저 곱해봤어요. 곱해봤더니 9 오메가 오메가 바 플러스 3 오메가 3 오메가 바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친절하게 여기 1이라고 써있어요. 친절하게 여기도 1이라고 써있어요. 3 답은 13. 괜찮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연스럽게 전개 먼저 하시면 돼요. 그래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9번 가볼게요. 자, 요 도형입니다. 이게 입체 도형이다 보니까 좀 애매한데. 자, 봅시다. 모서리의 길이가 3개가 주어져 있는 직육면체 모양의 블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럭들을 쌓아 올려서 우리 초등학교 때 쌓기나무 해보시죠. 쌓기나무. 그 문제예요. 앞에서, 옆에서, 위에서 바라본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기준으로 x의 값을 어쩌고 하네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를 만나면 윗면에서 바라본 모양에다가 개수를 체크를 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입체도형 그리기 쉽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위에서 바라봤어. 그러면 일단 여기에는 전부 다 쌓기나무가 있다는 거야. 이제 앞에서 바라봤어요. 앞에서 바라본 게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앞에서 바라봤을 때 봐봐. 1층, 2층, 1층이죠. 1층, 2층, 1층이죠. 그러면 이 라인은 무조건 1층이야. 이 라인도 무조건 1층이야. 이건 확실하죠. 그런데 이 중에는 분명히 2층이 있어. 근데 그걸 아직 몰라. 그래서 얘한테 가야 돼. 자, 옆면은 이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얘가 여기인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옆면에서 바라봤을 때 2층, 1층, 2층이네. 그럼 얘는 몇 층인 거야? 당연히 1층. 그럼 얘네 둘이 몇 층이 돼야 돼? 2층이 돼야 이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로블록스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아니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거. 네. 그런 느낌 살리면 돼요. 약간 그 입체적 돌려서 딱 본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좋아요. 되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조금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무진이가 왔네. 아니 이 정도 양호하지. 자, 그런 느낌으로 살려보시면 돼요. 이게 뭐지 내가? 그럼 여기가 1, 어서오세요. 1, 1, 2, 1, 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봐봐. 이런 게 몇 개 들어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죠? 8개. 그럼 자, 이 녀석의 부피를 한번 생각해볼까? 쟤는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런 게 몇 개? 8개가 있죠. 그쵸? 네. 근데 이 녀석이 누구랑 똑같으래? 쟤랑 똑같아. 7x의 세제곱 플러스 28의 x의 제곱 플러스 20의 x 플러스 5랑 지금 똑같다라고 얘기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놓고 계산하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어쨌든 얘랑 비슷한 형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걸 전개해서 샤라라 해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전개 한번 해볼까요? 그게 차이 날 것 같아요. x 8x가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곱하면 8x의 세제곱 이렇게 만나서 3x인데 얘를 만났으니까 24x의 제곱 이렇게 만나서 2가 됐는데 얘를 만났으니까 16의 x 이렇게 됐어요. 자, 이항시켜서 정리합시다. 얘네들이 슉 넘어갔어요.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렇죠? 좋아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숫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이거 1 안 돼. 그쵸? 1 느낌 안 나. 그쵸? 1은 느낌 안 나죠? 얼마 들어가면 될까요?
뭐 들어가면 돼요? 5요. 5 들어가면 돼? 와 말도 안 돼. 참 오지만 뭐 계산하신 분이 계시니까 믿고 가봅시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1 아니면 5예요. 왜냐면 우리가 인수정리를 처음 배울 때 조립제법과 인수정리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어서오세요. 버스 못 타고 왔네? 자 조립제법과 인수정리를 배울 때 뭘 배웠냐? 이걸 배웠어요. 우리가 조립제법을 할 때 인수정리죠. 이걸 할 때 대입해야 되는 숫자를 어떻게 정했냐면 최고 차 항 개 수의 약 수 분의 상수 항의 약 수만 가능하다고 배웠어. 그러면 얘는 최고창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의 약수분의 5 1하고 5밖에 안 되는 거야.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봤는데 안 됐잖아. 바로 5로 건너뛰는 게 맞아요. 여기서 말도 안 되게 2, 3, 4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슬픈 일이 벌어지지. 그렇죠? 자, 어쨌든 5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 5, 1, 5, 1, 5, 땡. 아, 나이스. 그럼 얘는 x-5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이거 어디서 겁나 많이 봤네. 이거 오메가 나올 때 그치? 한마디로 얘 무슨 근? 실근 허근. 허근. 오메가가 허근이잖아. 그치? 얘는 허근이니까 애초에 없어. 그럼 결국은 얘가 답인 거고 따라서 x의 값은 5 이렇게 가시면 그죠? 일단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사키나무와 결합된 연기된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였네요. 그쵸? 사키나무. 나 어렸을 때 사키나무 잘했다 손. 그쵸? 어렵죠. 이 사키나무가 진짜 짜증나는 게 내가 이제 초등학교를 한참 젊었을 때 초등학교 가르칠 때 빨리 초등학교를 벗어나고 싶도록 만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사키나무. 사키나무를 애들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사키나무를 직접 이게 그 교보제라고 하죠. 그거 있으면 설명하겠는데 이거 얘들한테 뭐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설명 백날 해봤자 애들이 감도 안 오고 특히 이제 피반 아이들한테 그 사키나무 설명할 때 미쳐버리겠네. 그런 거 아시죠? 사키나무 이렇게 바라보잖아. 사키나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바라보면 얘네들 안 보이는 거. 그쵸? 그거 설명할 때 미쳐버리는 거. 선생님 왜 뒤에 있는데 안 보여요? 뒤에 있으니까 앞에까지 가려서 선생님 그러면 얘는 왜 뒤에서 있는데 보여요? 우리가 시선을 위에서 45도 각도로 내려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 윗면이 보이지만 얘네들은 윗면이 안 보여. 선생님 45도 각도면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러면 답을 했어.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중학교 방법을 설명할 수 없잖아. 야 45도에서 어쩌고 이럴 수도 없잖아. 그냥 빨리 초등학교로 도달하고 싶었어. 우리 딸애니까 맨날 수학 시험을 보면 하나씩 틀리는 거야. 맨날 95점 맞아. 우리 딸이 어느 날 나한테 아빠 나 수학 시험 한번 100점 맞아보고 싶어. 너는 왜 95점도 충분히 잘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 올해가 끝나기 전에 100점을 꼭 한 번은 맞아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 이번에 뭐 보는데? 원을 본대. 그래 알았어. 아빠랑 특훈을 하자. 그래 일요일에 2시간 붙들고 원 공부를 시켜줬어. 이번에 100점을 맞아. 아빠 최고 하면서 나한테 편지 썼어. 아빠 덕분에 100점을 처음으로 맞아봤어. 이러면서 되게 뿌듯했어. 내가 우리 딸 안 가르쳐주거든 수학 잘. 둘째는 내가 끼고 가르치는데 첫째는 안 가르치거든. 둘째가 첫째보다 공부를 잘해. 수학을. 지금 7살이고 얘는 3학년이거든. 7살이니까 3학년보다 산수를 더 잘해. 그래서 둘째는 가르쳐주면 쏙쏙쏙쏙 다 받아들여. 음수, 양수 이런 거 다 하고 있거든. 아직 분수까지는 안 갔어. 그러니까 음의 정수, 양의 정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막 음수하고 수직선하고 절대값하고 이런 거 하고 있거든. 7살짜리. 근데 분수나 소수 이런 건 아직 안 했어. 아직. 얘가 즐겨야 되는데 분수, 소수라고 머리 아프잖아. 딱 그냥. 얘가 재밌을 것 같은 걸로만 딱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쿠팡으로 부교재 있잖아. 교보제 막 도구들 이런 거 찾아보고 7교퍼를 사서 막 같이 하고. 어쨌든 자 이런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으로 가볼게요. 둘 중에 어떤 거?
둘 다 어떤 거? 선택. 51번 질문하신 분. 어떤 거 해줄까? 둘 다요. 둘 다. 오케이.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2차식과 2차식이 나왔는데 상수항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 상수항을. 근데 하지라 봐봐. 저 두 개의 상수항 중에서 0인 녀석이 있지. 그쵸? 일단 0인 녀석이 여기 있잖아. 얘는 0이 아니잖아. 그러면 무조건 저 상수항이 0인 녀석이 인수분해가 무조건 돼. 이건 무조건이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 풀어 가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y 마이너스 4y의 제곱은 0이라는 식에서 이 아이는 x 마이너스 4y x 플러스 y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됐어. 여기까지는 아마 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금 연립 방정식을 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연립 방정식을 풀려면 대입법 아니면 가간법을 써야 돼. 근데 우리가 이 상태로 대입법 가간법을 쓰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자, 먼저 인수분해를 통해서 1차식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말의 의미는 x-4y가 0 또는 x 플러스 y가 0이라는 말이고, 그럼 1차식이 이제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1차식. 그리고 우리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식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첫 번째 식하고 유사한데 그냥 이런 느낌인 거야. x-4y는 0, x 플러스 y는 0,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4y 제곱은 20,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뭐 대입을 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첫 번째 x가 4y일 때를 이제 먼저 푸는 거야. 그럼 요 식에다가 x에다 4y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4y 제곱 16y 제곱 플러스 4y 제곱이 20이니까 y 제곱은 1. 그럼 y는 우리는 뭐 풀만 이런 거 너무 뻔히 알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고, 자, y가 1일 때랑 y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풀어야 돼. 자, 우리 조건이 이거였어. y가 1이면 x는 그렇죠 4.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얼마? 마사. 이렇게 이제 반절 끝난 거야. 아직 얘가 안 됐잖아. 얘를 안 했잖아. 왜냐면 이게 조건이 뭐야? 이거 또는 이거니까 둘 다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y일 때를 또 한번 풀어보자. 자, 이번에 이제 y에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제곱은 20이 돼요. 그래서 x의 제곱은 4. 그러면 x는 풀마 2. 그럼 이거에 맞춰서 x가 1일 때, x가 마 2일 때. 그렇죠? 그러면 y는 자, x가 2였으니까 y는 마 2. x가 마이니까 y는 2가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셨죠? 하진아, 여기까지는 괜찮겠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번에 2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551번에 2번을 551번에 2번 해달라고? 안 해도 된다고?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그냥 굳이 하자면 얘도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그 녀석을 여기다 각각 두 번 대입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네 쌍의 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린트 그래서 혹시 또 질문? 우진아, 프린트에서 질문 있었어요? 없어요? 유주는 프린트에서 질문. 괜찮아요? 좋아요.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자, 유주랑 우진이랑 봐봐. 질문이 지금 67, 70, 71, 74 이렇게 4개가 나왔거든요. 유형원에서. 여기 혹시 추가할 거 있는지 한번 봐봐.
67, 70, 71, 74. 없습니다. 없어요? 유주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67번부터 자, 방정식의 한 성, 오메가 괜히 지웠네? 자, 오메가. 자, 바로 쓸게요. 뭐 이렇게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봤더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뭐 분모를 어떻게 고칠까 이런 것도 다 귀찮고 선생님 만사 귀찮은데요. 그래? 그럼 전개해버려. 그렇죠? 자, 반은 실수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얘만 바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 상태를 이제 한번 곱해봅시다. 그냥 얘랑 우리 다 곱해볼게요. 그럼 쟤는 4 오메가 오메가 바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바 플러스 1 이게 분자고요. 부모도 에라 모르겠다. 아까 유형문에서 라이트에서 풀었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가볼까요? 이거는 1이래요. 이것도 1이래요. 이거는 1이래요. 이거는 마이너스 2래요. 그러니까 4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분자고요. 1, 1, 1 얘가 분모가 되면서 답은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괜찮죠? 오메가를 너무 줄여. 물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왜라 모르겠다 하고 전개해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나요. 아까도 그랬듯이. 선생님, 어, 저 68번에 니은 68번에 니은만. 오케이, 니은 해볼게요. 자, 이건 찐이야, 찐. 찐. 자,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고요.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반은 1이고요.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가 됩니다. 자, 이제 저거 사로 떠나볼게요. 여기 봤더니 이상한 2가 달라붙어 있네. 그쵸? 저 2가 달라붙어 있어서 우리를 좀 심란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그냥 단순한 연산이에요. 한번 보자.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맞죠? 저 식은 이런 식이 된 거야. 그쵸? 왜냐면 이거 어차피 0이잖아. 2로 묶어서 0, 0 나오는 녀석이니까.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거 여기 이렇게 써있네. 그쵸? 이거는 이렇게 써있네. 물론 저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저렇게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모 분자에 오메가를 곱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자, 분모 분자에 오메가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세제곱분의 오메가 되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세제곱분의 오메가 바가 돼요. 맞죠? 그냥 분모 분자에 곱해버리면 편하잖아. 근데 얘는 얼마였고? 1이었고 얘도 1이었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를 원하고 있네요. 이거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얼마? 1이 돼야 맞는 표.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물론 이게 좀 깔끔하긴 해요. 깔끔하긴 한데 다른 방법은 뭐냐? 우리 이거 역수인 거 뻔히 알고 있잖아. 그렇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지만 얘가 이렇게도 표현돼요. 이렇게. 그럼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1이면 오메가 제곱분의 1은 오메가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더 능숙할 때, 그렇죠? 능숙할 때는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분모 분자에 적당한 애들을 곱해서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죠. 자, 그 다음 70번 가봅니다. 자, 이들의 값을 구해보자. 그럼 일단 요거 우리가 규칙을 조금 찾아볼게요. 먼저 이거 저 파란색이에요. 저 파란색에서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쵸?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근데 이것보다는 저기 세 번째에 있는 거. 세 번째에 있는 걸 이용을 하면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표현이 됩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은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저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이용한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1은 이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2예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오메가의 4제곱 플러스 1이잖아, 이거는 오메가의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다 오메가를 곱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랑 똑같은 값이에요. 오메가의 5제곱도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얘랑 똑같은 값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아이는 이렇게 3개가 나온 상태에서 물론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런 녀석이 총 30개 3개씩 묶여있죠? 곱하기 10 이게 이제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야. 일단은 이거 좀 번거롭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계산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얘를 계산하는 게. 그럼 저 아이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저기 있죠? 요거 있죠? 아니면 이거 쓰셔도 돼요? 이거 쓰셔도 되고 이거 쓰셔도 돼요. 자, 저 네 번째 줄에 있는 걸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2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쵸? 왜냐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게 1이니까 오메가 바분의 1은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 가능하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얘는 누가 봐도 저기 뭐라고 써있어요? 1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10 곱하기 2분의 3을 해서 15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어려운 거야. 왜? 풀이가 짧지 않거든. 그쵸? 신경 써서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시면서 풀어보시면 돼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아직은 그거는 시기상조고 지금 딱 이런 식으로 풀이적으로 접근을 해서 접근하는 게 맞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71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메가 짭을 썼네요. 요거 썼어요, 요거. 가봅시다. 다항식에 대하여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나오고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나오고 값을 구하려 갑자기 어떻게 하죠? 해보자. F의 오메가는 이거예요. 맞죠? X에다 오메가 대입한 거 맞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15 오메가 마이너스 7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제 이거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봐봐. 얘는 1이에요. 아,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 표현했어요. 그쵸? 오메가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좀 어려워.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오메가 바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오메가 바를 얘의 도움을 받아서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메가 제곱을 이걸로 바꾸는 게 아니고 오메가 제곱을 요렇게 넘겨서 요걸로 바꾸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오메가 제곱 자리에 요거 이용을 해서 슉 넘어가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걸 대입할게요. 그래서 플러스 a에다가 요 자리에 요거 들어갔어요. 오메가 마이너스 1 들어갔어요. 뭐 뒤에 건 뭐 굳이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오메가를 가진 애가 두 명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식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A 플러스 B는 요거 식고 마이너스 A 플러스 C 마 1은 마이너스 7.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얘가 있는 거예요. 자, 식에다 대입합니다. 식에다 대입하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0이라는 소리니까 그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쭉 넘어가서 19. 연립방정식이죠. 찍어봐라. 얼마 나오면 될까? C는 4고요. C가 4니까 A는 10이네요. B는 5, 이 정도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에서 10에서 B를 빼고 C를 빼자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다? 1 이렇게 가요. 이거 꽤 어렵네요. 그렇죠? 자, 처음에 나와 있었던 요 녀석에서 자, 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입하라는 소리죠. 오메가를 대입해서 오메가 세제곱 막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결과를 봤더니 오메가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꿔서 다시 식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계수끼리 비교해서 쭉 미지수가 하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조건 통해서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통일시켜줬어요. 그렇게 해서 해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나마 얘네 둘이 연산이 좀 수월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빼면 4 바로 나왔던 거니까 그 덕분에 좀 쉽게 갔던 거예요. 자, 되셨나요? 좀 풀이가 길어요. 자, 그 다음 74번 나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자연수인 정육면체에 가로도 늘리고 세로도 늘렸어. 높이는 또 줄였네. 그랬더니 1.25배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게 잘 생각해보면 정육면체의 부피는 그냥 x의 세제곱이에요. 맞죠?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그냥 x 세제곱이 끝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육면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자. 가로는 1만큼 늘렸어. 세로는 4만큼 늘렸어. 높이는 2만큼 줄였어. 이거죠. 이게 새로운 부피라고. 근데 이 새로운 부피가 처음에 있는 정육면체의 부피인 누구의 x 세제곱에 1.25배. 그냥 이건 거예요. 그쵸? 1.25는 소수니까 우리 소수 별로 안 좋아하니까 4분의 5로 바꾸고 이제 이 방정식을 푸시면 그게 x의 값입니다. 뭐 풀어봅시다. 쭉 전개하면 어우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이런 느낌인데 4곱해서
이런 식이 되겠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x 얼마 들어가면 되나요? 4 하면 돼요? 4 하면 된답니다. 열심히 해봤네. 그쵸? 1, 마, 12, 24, 32에 4가 들어가면 되나봐요. 1, 4, 마, 8, 4, 8, 32, 마, 8, 32. 됐네요. 그래서 x-4랑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인데 이거 되긴 돼. 그쵸? 되긴 되죠. 계산하면 되긴 돼요. 근데 루트 나오거든요. 루트. 근데 한 모서리 길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자연수. 애초에 루트는 안 되죠. 그 답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또 추가 질문 없어요? 없어요? 좋아요. 자, 그럼 개념원으로 가봅시다. 오늘 여러 가지 방정식을 조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개념원으로 가봅시다. 안 가져오신 분은 앞에 그냥 보시면 돼요. 길다, 그쵸? 이번 단어 되게 길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연립 2차 방정식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들의 형태는 총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안타깝게 문제집에 세 번째랑 네 번째 패턴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위주로 이제 문제를 풀어봤던 것 같고요. 우진아, 그럼 안 돼. 그럼 안 되지. 자, 너 왜 맨날 피곤하냐? 뭐 하는데 피곤하냐? 어제는 뭐 봤어? 몇 시에 잤는데? 응? 근데 왜 졸려? 뭐 어쩔 수 없지, 축구했어. 또 겁나 열심히 뛰어다녔구나. 이은중 뭐 축구 대회 한다며?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졌어요. 너는? 아직. 아직 안 했고? 남자만 뛰어 아니면 여자 함께 뛰어? 남자. 남자만? 재미없잖아. 이거 여자는 축구 끝나고 반대하는 축구예요. 거. 탁구? 축구 끝나고. 어떤 학교 이렇게 하던데 그 전반전 여자들끼리 뛰고 후반전 남자들끼리 뛰고 그래갖고 시간을 이제 조절을 하더라. 전반은 10분, 뭐 후반은 뭐 20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괜찮던데 그런 생각들. 탁구 잘해? 알았어. 자, 미지수 갈게요. 자, 요거에 대한 얘기는 다 했던 것 같고요. 대칭식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죠. 공통분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공통과 부정관식은 나중에 돌아서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 개념 체크 문제들 여기 좀 있어요. 그쵸? 여기 좀 있는데 지금 이걸 풀 건 아니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지금 연립방정식을 푸시오라는 대표 예제 두 문제가 있어요. 그냥 가볍게 가면 되겠죠? 대입하시면 돼요. 그렇죠? y자리에다가 y자리에 이거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신 다음에 x값 구해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다 대입해서 y값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는 몇 쌍이? 두 쌍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그냥 연산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거 볼까요? 자, x에다 대입하는 게 좀 편하겠죠? 대입합니다. 이게 그냥 뭐예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y값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x값 또 구해주시면 돼요. 이런 거는 그냥 풀면 되는 거니까. 숙제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문제 하나 가볼게요. 두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공통인해가 존재한대요. 우리 중학교 2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봐, 현준아.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두 개가 나왔는데 x, y 말고도 막 a, b 막 이런 미지수 깔려있을 때 있잖아. 그쵸? 지금 얘가 그 케이스거든요. x, y 말고도 a하고 b가 추가로 들어있어. 어떻게 풀죠? 대입.
대입을 하는데 누구하고 누구를 가지고? 바꿔서 하자. 바꿔서? 뭘 바꿔서? 자, 우리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얘네들은 너희가 두 개의 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얘네들은 하나의 식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두 연립 방정식의 공통인해가 존재한다는 건 저게 그냥 이런 식인 거야. 저걸 따로따로 볼 이유가 없는 거지. 공통근을 구하는 우리 연립 방정식에서 식이 두 개 나왔다고 저걸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저건 그냥 하나의 식인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선택권이 주어진 거잖아. 생각해봐. 얘 A 들어있고 얘 B 들어있는데 얘네 쓸 거야? 아니면 X, Y만 있는 이거 두 개 쓸 거야? 당연히 두 개 쓰는 게 맞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 괜히 사서 고생할 필요 없잖아. 대입하시면 되죠. 해보자. 자, Y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이거를 대입을 해볼게요. 어느 식에다? 요 식에다.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계산해보자. 요거 근데 어차피 플러스랑 똑같죠? 제곱식이니까. 그래서 2x의 제곱에서 x의 제곱 뺐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 얘가 사라지네요. 따라서 x의 값은 0 또는 x의 값은 2가 나왔어요. 자, x가 0일 때 x가 2일 때 도현아, x가 0일 때 y는 얼마? 마이너스 x가 2일 때 y는 얼마? 마이너스 3. 좋아요. 이상한 데다 대입하면 안 돼. 우리 이걸로 지금 푼 거니까 얘네들 여기다 대입해서 나머지 구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x가 0, y가 마이너스 1, x가 2, y가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을 만들어냈어. 그쵸? 두 개의 공통분이 나온 거예요. 아직 우리가 손대지 않은 두 개의 식이 남아있어요. 그쵸? 아직 우리가 손대지 않은 두 개의 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저기다가. 우진아, 둘 중에 누구를 대입할까? 후자를 대입해요? 뒤에 거?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자, 2하고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떨어지겠네. 근데 얘를 한번 대입해 볼까? A가 날아가 버리죠. A가 날아가 버리는데 안 되죠.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 볼까? 0 마 1 얘는 4네? 그치? 0 마 1을 대입해 봤더니 마 B는 10이 되면서 B는 마이너스 12가 나오네? 그럼 얘를 한번 대입해 볼까? 여기다가 그러면은 6 플러스 마이너스 3y는 12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2 들어가고 마이너스 3y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y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 잠깐만요. y는 대입해 b지. 여기 b지. b의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A는 이거 대입하니까 나오긴 나왔어. 그치? 근데 이걸 대입해도 B는 나오거든. 이걸 대입해도 B는 나와. 그치? 근데 생각을 해야지. 좀 전에 이거 여기다 대입했을 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얘네 둘한테는 먹히는 녀석이지만 얘한테는 먹혀 안 먹혀? 안 먹혀. 버려야 되는 거야. 폐기처분. 왜? 여기서 말하는 공통인해는 하나, 둘, 셋, 넷 모두한테 적용되는 공통인해가 필요했던 거야. 먼저 우리가 이 두 개를 가지고 후보를 찾은 거야. 네 개한테 적용될 수 있는 공통근의 후보를 찾은 거야, 두 개를. 근데 이 둘 중에 이 녀석은 여기 대입해봤더니 안 먹혀. 그럼 얘는 후보에서 탈락이지. 근데 얘는 대입해봤더니 뭐가 어쨌든 나와. 그럼 얘가 주인공인 거지. 그럼 두 번째 B에다 대입할 때도 이건 이미 페이 처분된 걸 왜 써? 그쵸? 이걸로 구한 이 아이가 답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조금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냥 막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왜 그런지, 둘 중에 어떤 것을 사용을 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요거는 아까 제가 숙제에서 설명을 드려버리는 바람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뒤에 있는 문제를 차라리 좀 풀어볼게요. 자, 2번과 3번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먼저 없지. 지성아, 뭘로 뭐 어떤 걸 인수분해할래?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위에 거 왜요? 0이 있어. 그렇죠. 상수가 0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바로 불러봐. 3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3x가 y가 되는 녀석과 x가 y가 되는 녀석 두 개를 풀면 돼요. 그걸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할게요. y에다가 3x를 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9x의 제곱이 2가 됐어요. x의 제곱은 5분의 1이 됐어요. x의 값은 풀마 5분의 루트 5가 됐어요. 뭐 어쩔 수 없지. 자, 그러면 x가 5분의 루트 5가 될 때가 있을 거고 x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될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y는 어떻게 써요? x에 3을 곱했죠? 그래서 5분의 3 루트 5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5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하러 가봅시다. 대입할 거예요. x, y는 똑같다네요. 그럼 얘는 2x 제곱이 2가 되면서 x는 풀마 1. 이거 좀 수월하네요. 자, x가 1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y 똑같으니까 y도 1, y도 마이너스 1. 자, 이제 생각해봐. 정수 xy예요. 다행히 이것들은 사라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밖에 없는데, 자, 이제 아직 문제는 안 끝났나 봐. x, y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래요. 어차피 답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1, 답은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나?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많이 풀다 보면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x하고 y가 모두 다 정수라네요? 정수 제곱해서 2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1 또는 풀마 1이겠네요. 무조건. 여기다 대입했는데 0 나오네요? 이거 마이너스하고 이거 플러스 3 이거네요? 얘 전부 다 있네요. 그래서 둘을 곱하면 1 뭐 이렇게 끝나기도 해요. 많이 풀다 보면 저렇게 풉니다. 정수니까. 그 정수라는 전제가 깔려있으니까. 정수가 아니면 뭐 저런 것도 있으니까 모르죠. 하지만 정수라는 전제가 깔리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볼 건데, 이 문제가 이제 종종 시험에 나와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상중하 중에서 하중 정도, 중하 정도, 이 정도 느낌이에요. 자, 이거 그냥 제가 빠르게 풀게요. x-4y, x-y 뭐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래서 x는 4y, x는 y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할게요. 4y를 x 자리에 대입합니다. 16에 y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플러스 x 자리에 4y 들어갔어. 플러스 12에 y의 제곱 마이너스 30은 0. 그가 두두두두 그러면 30y 제곱은 30y는 풀마 1 이렇게 났어요. 자, y가 1일 때와 y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는데 y가 1이면 x는 4예요.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4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이것 좀 수월해요. x의 제곱 2y의 제곱 플러스 3x 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30은 0. 그럼 x의 제곱은 1고 30 이렇게 되죠. 됐죠? 자, 그러면 x가 루트 5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x, y 같다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보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x랑 y를 더한 녀석들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여기서 이상한
가끔 이상의 행동을 해요. x랑 y를 더한 녀석들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얘들이 갑자기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이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이거 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라는 이상의 행동을 합니다.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한몸들이야. 커플들인데 지금 더해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들끼리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플들끼리의 합이 최소인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가끔씩 이상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우진이는 축구를 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 이상 행동을 하죠.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이상 행동. 그쵸? 도저히 안 자려고 했어요? 그래요? 자, 좀만 됐네. 자, 그 다음에 대칭식입니다. 대칭식이고, 자, 뭐 활용해야 이거 다 놔두고. 대칭식. 자, 이거 좀 쉬운 거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대칭식 나오면 무조건 치환해서 푼다라고 했어요. 이런 건 좀 수월하니까 넘어가고, 좀 까다로운 걸로 가볼게요.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저 문제 한번 잘 볼게요. x하고 y를 열심히 바꿔봤자 식은 똑같아요. 그쵸? 자, 이제 치환합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치환은 무조건 이거 두 개밖에 안 써요. 무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저기 있는 식을 이걸로 다 바꿀 거야. 그러면 수빈아, 네? 얘를 바꿔볼까 이걸로? 쉬워. 아, B 더하기 a는 그렇죠. 자, 이제 이 녀석들은 x, y로 묶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B, AB는 마이너스 180. 좋아요. 자, 이제 누가 해볼까? 우진아, 계산이나 한번 해보자. 자, 머리 겁나 열심히 굴려가지고 더했는데 11, 곱했는데 마이너스 180 되는 거 찾아. 돼요? 나한테 물어봐. 너 찾으라니까. 9랑 20 9랑 마이너스 9랑 20 마이너스 9랑 20? 머리는 굴러가네? 오. 머리는 굴러가네? 그래요? 자, A가 마이너스 9면 B가 20인 거고, A가 20이면 B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겠죠? 그쵸? 똘똘하다. 원래대로 따지면 이거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A에다가 B 자리에다가 11 마이너스 A를 대입해요.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80은 0 이렇게 되면서 이거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잠깐만. 11인데 이렇게. 그럼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이거야. 곱해서 180 더해서 11 되는 요 녀석이 마이너스 11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그렇죠? 숫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A는 뭐였어?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9일 때 x, y가 20인 거고, x 플러스 y가 20일 때 x, y가 마이너스 9인 거야. 자, 우리 도연아, 머리 좀 굴려보자. 더해서 마이너스 9 곱해서 20 나오는 숫자 뭐 있을까? 쉬워. 따다 20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 서로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그쵸? 자, 그럼 이제 현준이가 지우가 해보자. 지우 심심하니까. 자, 더해서 20 곱해서 마이너스 9 뭐였습니까? 뭐예요? 아는 사람. 저 없는 거 아니에요? 더해서 20 곱해서 마이너스 9 이거 없는 거 같은데.
허근 나와요? 허근 나와요? 허근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방정식 풀어보면 되겠지? 자, 허근이냐 허근이 아니냐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x, y 자리에 20 마이너스 x가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9가 나와요. 볼을 살짝 바꿔볼까요? 허근은 아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니까. 근데 이거 근해 공식 써보면 얼마분의 짝수니까 안 쓰고요. 10 풀마 루트 안에서 10의 제곱 100에서 뺄 거야. 9, 4, 36 이렇게 뭐 이상한 숫자 나오죠? 10 풀마 루트 안에서 136이라는 뭐 이상한 숫자 나와요. 짝수니까 그냥 플러스 어? 짝수니까 36이 아니라 그냥 아 9? 그래. 근데 이거 밖으로 튀어나와야 안 나요? 못 나오죠? 유리수. 그래서 유리수예요. 안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다 자기 살구멍 마련하는 거야. 아까는 정수, 그쵸? 여기서는 유리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살구멍을 다 마련해놔.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의 답은 이거 둘밖에 안 됐던 거야.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 가보자. x제곱 y제곱의 합을 구하자. 얼마? x제곱 y제곱 합을 구하자. 41.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풀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그 안에 조금씩 머리 굴리라고 이것저것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립 방정식 문제들이 조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활용 문제예요. 그렇죠? 활용 문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공통근 그리고 부정 방정식까지 하면 이번 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일단은 활용 문제 잠깐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활용 문제는 특별한 설명 없이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대기실을 만들었대요. 모서리에 사용될 철근의 길이의 합은 44. 옆면, 내면, 천의 넓이 합은 48.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구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모서리에 사용돼요. 직육면체 모서리. 그럼 여기가 x면 x가 4개 있고, 그 다음에 y도 4개 있고, 그 다음에 z도 4개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것들을 몇 개씩? 4개씩. 이게 얼마인 거야? 44.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다? 10이다. 일단 이거 하나 나온 거야. 자, 그 다음 옆면만 있어요. 옆면만. 옆면은 y, x, z, x가 2개씩 있죠? 그러니까 이에다가 x, y랑 나이. 그 다음에 z, x 이거죠. 그렇죠? x, y, z, x 이렇게 여기 이제 2개씩 있어. 이게 얼마다? 48. 따라서 x, y 플러스 z, x가 24라는 풀이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상하다.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네. 그쵸? 어떻게 해요? 뭐야? 저 아래식 X. 묶어요. 자, x를 묶어요. y 플러스 z를 묶어요. 여기 23 만들어요. y 플러스 z를 11 마이너스 x를 대입해요. 좋아요. 잠시만요. 이거 생각하고 말한 거야? 오, 좋아. 그쵸. 왜냐면 여기서 y 플러스 z는 x가 넘어가서 x, 11 마이너스 x야. 그러면 한 문자에 대입하는 게 아니고 2개의 문자에 식을 대입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괜찮겠죠? 그래서 x 이렇게 24.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1의 x 플러스 24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83에 24 맞죠? 그래서 x는 3 또는 x는 8 뭐 이렇게 만들어져요. 다시 원본으로 돌아와 보자. x가 3 또는 8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x 많다.
이거랑 x가 8일 때를 풀어야 되네. x가 3이면 y 플러스 z가 8이고요. 얘는 y 플러스 z가 3이에요. 자, x가 3이면 얘가 8이고요. 끝났거든요. 그치? 근데 요것도 요식도 있어. 그치? 요식도 있으니까 잠깐만 24. 똑같은데? 근데 뭐 구하는 거지? 각각 구하는 거잖아.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구하라. 가로 세로. 가로의 세로의 길이를 각각 구하라? Y지. y랑 z를 구하라는 건데 각각 구하라? 더해서 8, 더해서 3? 각각 구하라? 이거 없는 거 아니냐? 옆면의 사용의 선의 넓이 합은 48. 아래식 다시 어디 돌아가. 우리가 이걸 x, y를 구해서 했고 11-x를 했고 x가 3이나 8, 8, 3이 24. 8, 3이 있으면 얼마인데? x가 8이면 x가 8은 아니네요. x가 8이면 안 되는 게 8이면 되는구나? 되네. 근데 말이 안 되긴 하는데 8은 잠깐만. 차의 넓이의 합은 48. 그래서 8. 이런 문제가 되냐? 잠깐만. 새로운 길이랑 높이가 같다고 했어요. 어디? 문제. 뭐야, 역시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돼, 그지? 잠 깨니까 문제 읽어. 미안하다. 내가 문제를 안 읽었다. 새로운 쇼파 하나 필요했는데 새로운 길의 높이가 같네요. 그러면, 이거 뻘짓했다. 아니야, 뭐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니까. 자, 이게 높이거든요. 뭐 얘를 세로라고 하자. 얘가 3이면 얘가 3이니까 세로는 3이고요. 가로는 5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근데 얘가 8이면 8이 될 수가 없죠? 버리는 거다. 자, 이렇게. 됐죠? 이런 문제.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가봅시다. 하나만 더 풀고 쉴게요. 이거 피타인 건 아시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인 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13-3번. 자, 지금부터 이 13-3번을 푸시고 푸신 분은 쉬세요. 13-3번을 푸시고 푸신 분은 쉬세요. 이제 공통근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문제를 풀다 보면은 공통근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왜냐? 어차피 연립방정식의 힘은 공통근이거든요.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구하잖아요. 이 둘의 공통인 근을 구하는 게 결국 연립방정식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인 근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6은 0이라는 녀석과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는 0이라는 녀석에 공통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네들은 둘 다 무슨 식이죠? 2차식이에요. 근데 여기가 0이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하기에 저거 인수분해 되겠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상한 애가 끼어있어. 그럼 인수분해가 막힌 거야. 그쵸? 그래서 이 인수분해가 막혔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차항소고 아니면 상수항소고였어요. 그때는 물론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상수항 자리에 뭔가가 있었던 거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지수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근데 상수항은 애초에 0이니까 소거할 가치가 없죠. 그래서 2차항을 소거할 거예요. 그러면 2를 빼줄게요. 자, 빼주면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6마이너스 k가 아니고 그냥 6마이너스 k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생각을 해보자. 여기 k에서 6 뺐어. k-6의 x. 6에서 k 뺐어. 6-k. 그런데 이 둘을 잘 봤더니 부호만 반대네. 아,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얘네 둘이 무슨 공통인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k-6으로 묶어서 x-1은 0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가능하겠죠? 자, 여기까지 지금 진행됐어. 생각을 해보자. 이 풀이는 결국은 k는 6 또는 x가 1이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둘 다 확인을 해볼게요. 이 k는 6이라는 녀석을 이 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위에 있는 식은 이런 식이 돼요. 근데 아래에 있는 식도 두 식이 어때요? 똑같죠? 똑같으면 둘의 근이 당연히 다 똑같겠죠? 자, 이제 문제 잘 읽어봐. 얘는 분명히 해가 실근이든 허근이든 두 개가 나올 거거든요. 완전 제곱식은 아니니까. 근데 공통근이 반드시 몇 개 있어야 된대요. 하나만 있어야 된대요. 근데 완전 제곱식은 아니야. 그럼 K는 6이라는 이 조건은 이게 중요해요. 이 문제에서는. 자, 그러면 두 번째. x가 1일 때를 확인해보자. 대입해봤어요? x가 1일 때 되는지. x가 1일 때를 대입해봤더니 1 플러스 k 플러스 6은 0이 됩니다. x에다 1 대입해봤어요.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7이죠. 예. 두 번째도 대입해볼까요? 1 플러스 6 플러스 k는 0이에요. k 값은 여전히 마이너스 7인 거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을 다시 써봤어. 저 식에다가. 아래에 있는 식은 이렇게 식이 됐거든요. 자, 위에 거부터 볼까요? 얘는 해가 뭐하고 뭐죠? 2하고 6이에요. 자, 아래 거 볼까요? 얘는 해가 뭐하고 뭐죠? 마 7하고 1이죠. 이제 됐어. 얘가 가지고 있는 두 근과 얘가 가지고 있는 두 근 중에 공통근이 존재해. 근데 몇 개만? 하나만. 그리고 그게 2이었어. 그래서 이 문제가 까다롭죠? 지금은 제가 지금 같이 그냥 끌고 갔으니까 여러분이 흘러간 거지. 이걸 내가 혼자서 힘으로 푼다. 이게 막혀요. 중간중간. 과정 막힙니다. 시험 잘 나오겠죠?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라고가 생기고 나서 이게 딱 한 번인가 빼고 다 났어. 인고에 한 번밖에 안 봤으니까 별 의미는 없고. 그만큼 근데 아라고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학교들도 이 문제 굉장히 잘해요.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순간 까먹으면 놓쳐요. 순간 까먹으면 틀리거든요. 이 풀이가 거의 약간 이런 식이야. 2차 방정식에서 빼서 쭉 따라가요. 그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99%의 확률로 이가 답이에요. 예외는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직접 해보면 같은 식이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x의 값은 이미 정해져 있고 얘를 대입해서 k의 값까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7이고요. 이때 공통근은 당연히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3,000원, 3,000원 좀 어렵겠지? 볼게요. 이걸 여기 보고 풀어보라고 할까? 이걸 여기 보고 풀어보라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해봅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분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실수의 k 값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아이는 지금 첫 번째 식을 딱 봤더니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버려요. 그렇죠? 두 분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보면 돼요? 대입해보면 돼요. 그렇죠? 3을 대입해서 9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마 k 마 2는 0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죠. x에 3을 대입해봤어요. 그러면 2k는 4가 되면서 k는 2 일단 하나가 나와요. 그렇죠? 자, 이쪽도 대입해봤어요. 이렇게 되면서 k의 값을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k 값은 2하고 마이너스 4 그냥 이렇게 나오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공통분이 3일 때랑 공통분이 마이너스 2일 때에서 그냥 k 값 두 개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것도 그냥 아까 그 풀이에 좀 맞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둘을 빼봅니다. x로 사라질 거고요. 빼봤습니다.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k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줬고요. x. 그리고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플러스 k 플러스 2가 만나서 마이너스 4는 0 이런 식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k의 x 플러스 k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져 버려요. 좀 이상하죠? 그쵸? 빼긴 뺐는데 이런 문제를 왜 만들었지? 이거 또 아닌데 공통분 구하는 문제가 아닌데 신기하네. 이 문제 좀 예매하다. 제가 원하는 문제 풀이는 아닌데 맞춰볼게요. 이 문제에 맞춰서. 자, 일단 이 문제는 저 해설지도 이 방법을 썼네요. 네, 이 방법을 썼어요. 요거를 이제 왜냐면 이게 원칙이 좀 있거든요. 이 나름의 규칙이 있어. 빼서 정리했을 때 얘가 무조건 공통인수로 묶여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야 돼. 애초에 문제 만들 때 그렇게 만들기로 약속이 돼 있는 문제인데 뭐 없죠? 그쵸? 뭐 안 나와요.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정리를 합시다. 자, 3을 자,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봤어요. 그쵸? 3을 대입해서 쭉쭉쭉쭉 3 대입하고 마이너스 5? 3 어디 갔냐? 마이너스 틀렸네 이거. 자, 마이너스 3 대입하고 3을 대입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3 대입해서 마 3k 마 3 그리고 마 k 마 2는 0 이렇게 해서 그냥 끝냈어요. 이렇게 해서 4k가 4 그래서 k는 1 이거 하나랑 요거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그냥 답이 끝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건. 뭐 문제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문제는 안 나오고요. 자, 43번 가볼게요. 43번.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볼 건데, 자, 방법은 과정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둘을 뺄 거예요. 뺄셈. 두 번째 공통인수로 인수분해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k의 값과 x의 값이 나올 거예요. 이 녀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서 마지막 k의 값과 x의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해보셔야 느낌이 옵니다. 이 둘을 빼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인수를 찾을 거예요.
피하다. 물 먹다 살에 걸렸어. 자, 풀어보셨나요? 볼게요. 둘 빼봤습니다. 빼보면 요런 식 요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묶어볼게요. 자, 이렇게 묶여요. 이거 괜찮으시죠? 부호를 바꿨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k-1, x, x-1 뭐 이런 식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k가 1이거나 또는 x가 0이거나 또는 x가 1이거나 이렇게 선택지가 생겼어요. 근데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k에다가 제가 2를 대입해 봤어요. k가 1일 때. 그럼 저 식을 보세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둘 다. 근데 만약에 얘가 실근을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 말이 없거든요. 오직 하나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야. 아까 그 문제에서는 오직 하나였기 때문에 아까 k가 안 됐던 거야. 근데 여기서는 오직 하나라는 말이 없으니까 일단 해만 있으면 됐던 건데 이거 누가 봐도 뭐죠? 허근이죠. 아시죠? 오메가. 그래서 얘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가 0일 때 한번 생각해보자. x가 0이 돼버리면 지금 첫 번째 식을 한번 볼까요? x가 0이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k가? 사라져. 그것도 그렇고 애초에 0 더하기 0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렇죠? 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죠. 이제 x는 1이겠죠. 이렇게 보자. x는 1이야. 그러면 k 플러스 1 플러스 1은 0이 되죠. 두 번째 식도 1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이 되죠. 동일하죠?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이게 약간 이 공통분 문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기본기 테스트 같은 거야. 너희가 이 문제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기본기를 딱 테스트하는 형태인데 일단 형식은 저래요. 두 식을 빼는 거에 시작해서 2차 항을 소거하는 게 초점 맞췄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공통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냥 거의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라서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문제라서 고등학교 학교 시험에서는 다루지도 않고요. 나온다면 이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유제에서 만들 때 봤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중요해요. 부정관료식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학교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더라고요. 부정관료식을 좀 싫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빈도수로 따지자면 2년에 한 번 정도? 아까 공통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나오는 건데 이 부정관료식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나올지 말지 약간 경년 정도?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가지의 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정관료식은 용어의 뜻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x 플러스 y는 2예요. x, y 값을 구하래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죠? 0이면 2, 1이면 1, 2면 0, 3이면 마일, 4면 마이, 5면 마3, 두두두두두. 끝이 없죠? 그죠?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이 녀석이가 뭐라고 딱 특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정의 정할 정이거든요.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아니고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해가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 있죠. 너무 많아서 선택장애 오는 거야. 그쵸? 분식집 갔는데 떡볶이 종류가 1000개야. 와, 미쳐버리겠죠. 그 메뉴 이따가 끝날 거 같아. 그쵸? 메뉴가 한 2-3개 있어야 거기서 좀 고르고 한 많아도 4-5개 있어야 거기서 고르지. 1000개 막 이래버리면 답도 없어요. 그래서 부정관료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미지수의 개수가 식이나 조건의 개수보다 많을 때, 그럼 절대적으로 해가 존재는 하지만 어떤 해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 상태, 이걸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시면 돼. 부정한다 이 뜻은 수학적으로 말하면 반대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는 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많아, 있어, 겁나 많아. 그래서 그 중에서 뭔가를 선택할 수 없는 선택장애 문제인 거예요. 그걸 수학에서는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몰라도 되는데 부정과 상대적인 표현이 뭐냐면 불능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 불랑 아니 불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소리야. 단지 이제 그 다름의 차이일 뿐인데 가능. 무슨 말이야? 안 돼.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수학에서는 아예 해가 없는 표현을 불능이라고 불러요.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을 때를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둘 다 반대절은 안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의외로 얘는 해는 엄청 많은 거죠. 얘는 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런 표현을 학교에서 만날 수는 없을 거예요. 옛날에 쓰던 표현이라서 지금은 거의 쓰지 않기로 교육청 지침 불능이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뭐 모르죠.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예전부터 쓰셨으니까 쓰실 수도. 그럼 헷갈리지 말고 불능은 그냥 해가 없다. 부정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봐. 부정 방정식이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이것 때문이거든. 그 문제를 보완해야 될 거야. 유주야.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 조건의 개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뭐를 보완하면 될까? 그렇죠. 식이나 조건을 추가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x-y는 0이라고 붙였어. 그럼 해가 딱 정해져 버리죠. 그렇죠? 식 하나 추가시키니까 해가 딱 정해지잖아. 자, 또는 이 문제에 자연수 xy라고 붙였어. 그럼 얘밖에 안 되죠. 왜? 0은 정수니까.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야.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해가 너무나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런데 이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이나 조건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을 추가하는 건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계속 했잖아. 맞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조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자연수라고 불렀던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행스럽게. 첫 번째. 정수 또는 자연수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실수 조건. 자, 이 첫 번째가 이제 정수 조건이거든요. 자, 풀어볼게요. 저 문제를 풀 겁니다. xy-2x y 플러스 4는 0이에요. 정수래요. 무조건이에요. 100%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첫 번째. 진짜 저거 같은 거. 허리 좀 자, 무조건입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골치 아파져요. 무조건 공통인수로 인수분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그 어떤 시험에서도 이것만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통인수로 인수분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x에 있으니까 x로 묶어봤어요. 뒤에가 이게 아니네요. 그렇죠? 자, 이제 이걸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무조건 이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이가 남겠죠, 아직.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묶을 거야.
얘를 이해하네요. 자 이제 얘는 뭐라 그랬죠? 정수죠. 이거 정수죠? 정수에 정수를 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정수죠? 이거 뭐예요? 정수죠? 자 생각해봐. 곱해서 정수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정수는 이렇게밖에 없어요. 맞죠?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는 정수의 곱은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러면 답이 딱 한정되죠. 그래서 딱 내 쌍으로 정해지잖아. 무수히 많았던 해가 딱 몇 개로 한 압축되죠. 그럼 이게 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풀어볼까요? 자, x에서 1을 빼서 이게 됐으니까 여기다 다시 돌려보내려면 여기다 1씩 더하면 돼요. 이게 x의 값입니다. x에서 1 빼면 이거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이거고, 0에서 마이너스 1 하면 이거고, 3에서 마이너스 1 이거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얘가 해가 되는 거야. 얘가 x. 자, 이제 y 구하러 가볼까요? 2를 뺐어요? 2를 더하면 돼요. 0, 3, 4, 1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y. 그럼 우리 답을 어떻게 써야 돼? x가 2일 때 y는 0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3이고 x가 0일 때 y는 4고 x가 3일 때 y는 1 이렇게 써야 돼. 표정 안 좋아. 그치. 얘 나도 표정이 안 돼. 그래서 재미도 없고 감도 없고 귀찮기만 하고. 근데 시험에 내겠지. 왜? 귀찮잖아. 너희들이 귀찮게 하는 게 선생님들의 목적이잖아. 귀찮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틀리게 하는 게 너희들 목적이야. 선생님들 목적이야. 변별력을 가지는 거. 그렇죠? 자, 되셨나요? 정수를 모두 구하래. 그럼 답은 이건 거야. 정수랑 정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다 써주고 그거에 맞춰서 얘가 1이 되려면 x는 2가 돼야 되고 얘가 마이가 되려면 y는 0이 돼야 되고 얘가 마이가 되려면 x는 마이 얘가 1이 되려면 y는 3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 다 써주는 게 이 문제 풀이인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 이 인수분해를 하긴 하는데 상수항을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항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이 녀석. 자, 똑같은 풀입니다. 빠르게 한 번 더 갈게요. x로 묶었어요. y-2. 자, 뒤에 y-2를 무조건 만들라 그랬어요. 맞죠? 묶어요. x 플러스 1 그리고 y-2 얘는 뭐? 2항. 곱해서 4가 나오는 숫자의 조합. 미쳐버리겠지. 이게 겁나 많거든? 그나마 이게 없었으면 죽자는 거지. 그치? 자, 한번 생각해봐. 자연수잖아. x하고 y는 자연수야. 그러면 봐봐. y-2는 무조건 마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y가 자연수니까 1, 2, 3, 4 들어가면 마1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겠죠? 자, 얘는 x 플러스 1은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좀 제약이 걸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쓰더라도 마이너스 1밖에 못 쓰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곱해서 4가 나오려면 한 녀석이 마1이면 한 녀석은 마사여야 되는데 얘가 마사가 될 수가 없죠. 마이는 없는 거야. 근데 애초에 또 0도 안 되겠지. 0 곱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얘들은 무조건 4, 1, 2, 2밖에 없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봐. 얘가 4, 얘가 1, 얘가 2, 얘가 2, 얘가 1, 얘가 4. 안 돼. 왜? x 플러스 1은 2라고 했어. 그쵸?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그럼 이렇게만 맞춰서 자연수 구하시면 되죠. 2 빼시면 3, 2 뺐으니까 1, 요거 했으니까 3, 요거 했으니까 4 이런 식으로 해서 3, 3, 1, 4 이렇게 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건 직접 해봐야 돼. 눈을 그냥 본다고 해서 될 건 아니고요. 자, 라스트 하나. 자,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이제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은 끝났어요.
이제 실수 조건이에요. 자, 생각해봐. 저게 갑자기 밑도 없이 진짜 복잡하게 이렇게 나왔어. 와. 근데 거기다 자연수 정수도 아니에요. 자연수 정수를 뭐 대입이라도 해보겠지. 실수래. 와. 루트도 실수야? 분수도 실수야? 아. 허수 빼고 다 실수야? 아.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풀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이렇게 약속. 한번 잘 보세요. 완전 제곱식을 제가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봐봐. 잘 봐. 이거 실수거든?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반드시 어때요? 크거나. 같다. 좋아. 잘 배웠어. 자, 이것도 실수잖아. 실수 제곱했잖아. 그럼 0보다 반드시 어때야 돼요? 하나. 아, 좋아. 자, 이제 너희들이 머리를 굴려. 너희들 충분해. 자, 충분히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랑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더했는데 0이 나왔어. 무조건 0. 그치. 둘 다 0이 아니면 안 돼. 맞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끼리 더했는데 0이래? 한 명이 양수가 나오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둘 다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얘가 0이 되려면 x는 얼마? 얘가 0이 되려면 x는 얼마? 1. 얘가 0이 되려면 y는 얼마? 맞았어. 그럼 끝난 거야. 오히려 얘가 더 단순해요. 실수 조건이요 무조건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직접 이거 풀어보세요. 완전 제곱식만 만들면 돼요. 근데 요거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자, 해보셨죠? 이게 어떻게 하면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냐면 여기 x가 두 개나 있어, 얘가. 그래서 나눠줘.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y랑 묶고 여기 있는 남은 하나 x랑 여기 있는 2x랑 여기 있는 1이 묶이면 완전 제곱식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럼 이제 마무리 지어볼게요. x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1. 근데 x랑 y랑 어떻대요? x 마이너스 y가 0이려면 x랑 y랑 어떻대요? 그럼 x가 마일이니까 y도 뭐래요? 네? 이런 식. 자, 자세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를 풀어보시면 짧게 두 가지예요. 풀어보시면서 뒤에 있는 문제들은 지금 다 똑같은 형태들이거든요. 여기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거를 해결해 가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의 개념적인 것들은 일단 한번 공부가 됐습니다. 물론 어려운 내용들도 분명히 있고요. 볼 때 있는 것들도 있고 머리 아픈 것들도 있어요. 자, 오늘 숙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아쉽네. 자, 그러면 먼저 프린트에서
번부터. (581번까지) 외우 쓰세요. 외우 쓰세요. 자, 581번까지 553에서 581번까지 오늘은 프린트만 쓸게.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거 아니죠? 어?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거. 설명했는데? 아, 연립 2차 관식의 활용 문제? 아 했나? 아 했구나. 어차피 다음 시간에 질문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자, 553에서 581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숙제해 오시면 되겠네요. 그러자 일어나서 맞추지 않죠.